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기 구입 금지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법안에 양당이 전격 합의했습니다. 올해 법원 내에서 이민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10배나 급증했습니다.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려던 새 런드리 라이센스 제도가 6개월 유예를 받았습니다. 랜드마크 보존위원회는 갑자기 중단됐던 뉴욕 한인교회 재건축 공사를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르자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은 총기 구입 금지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FBI 국가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을 강화해 범죄자들이 총기 구입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이 오늘 연방수사국의 총기 구입 금지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5일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에 난입해 총을 난사한 데빈 켈리가 공군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 덕분에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마련됐습니다. 켈리는 공군 복무 중이던 2012년 전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았으나 공군은 이를 국가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올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켈리는 별다른 제재 없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6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법안은 공화당 원내 총무인 존 코닌 위원과 민주당 크리스 머피 위원이 마련했습니다. 골자는 범죄자들이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연방수사국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범죄경력조회 시스템이 범죄 정보를 직접 갱신해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이를 소홀히 한 주는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법원 내에서 이민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는 이민자들이 법원 내에서 체포되면서 법원 출입 자체가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ICE는 뉴욕시 법원 내에서 이민자 체포를 강행하면서 지난해 11건이었던 체포 또는 체포 시도 건수가 올해는 110건으로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CE의 이 같은 체포가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민자 법률 권익단체인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ICE에 체포된 이민자 중 20%는 과거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일부는 단순 교통 티켓 문제로 출두했다가 체포됐고 최소 16%는 법원 출두 티켓을 받고 법원에 나왔다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법원 행정국이 집계한 ICE 법원 체포 건수는 8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민자가 법원 건물 밖으로 나간 직후 체포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실사나 이민자 지원국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경찰과 교정국 등이 범법 이민자의 신병을 ICE에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서의 권리가 약해지자 시민권을 따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USCIS가 공개한 2016 회계년도 신규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미 전체 취득자 75만 3,060명의 1.9%에 해당하는 14,3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0.8% 117명이 더 늘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시민권 취득 한인은 2014년 13,387명과 비교해 5% 증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6년은 대선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한인 시민권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전체 시민권 취득자 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1.94%에 비해 다소 떨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추이를 보면 2007년 17,628명이었으나 2008년 22,759명으로 급등했고 그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1년 12,664명으로 다시 늘어난 뒤
2014년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최근 2년간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한인 시민권 취득자 수를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아 4,525명, 뉴욕은 두 번째 1,478명, 다음은 뉴저지 1,120명, 버지니아 805명, 텍사스 774명 등의 순입니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10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도가 4만 6천여 명, 필리핀 4만 1,000명, 중국 3만 5천 명 등의 순입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새 런드리 라이센스 제도로 세탁업주들의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6개월 유예를 받아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15일 피터쿠 뉴욕시 의원은 런드리 라이센스 제도 시행을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과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EO를 얻지 못해 면허를 취소당할 상황에 처했던 많은 업소가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아직 CEO를 확보하지 못한 세탁업주들은 이달 30일까지 새 런드리 라이센스 발급을 신청하면 임시 운영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관의 검사가 시행되더라도 이 임시 운영 허가서가 있으면 내년 6월 30일까지는 새 런드리 라이센스를 발급받지 못했어도 벌금이나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국은 올해 초 라이센스 규정을 개편하고 고객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런드리 라이센스를 분류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라이센스 지원서를 배포하면서 업주들에게 CEO 또는 영업 동의서를 빌딩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면서 업계에 일대 혼란이 일었습니다. 한인업주들은 중국계 업주들과 공동으로 해당 규정 철회 또는 유예기간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 운동을 벌여왔고 피터쿠 시 의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중단됐던 뉴욕 한인교회의 재건축 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쯤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를 검토한 랜드마크 보존위가 재건축 공사를 승인했습니다. 15일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원회는 뉴욕 한인교회의 재건축 공사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랜드마크 보존위원회는 14일 청문회를 통해 공사 재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를 생략한 채 서류만으로 공사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랜드마크 보존위원회는 시 관계 당국에 우선 승인 사실을 전달하고 수일 내 공사 재개 승인서를 교회 측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교회 관계자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뒤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일제 강점기 뉴욕 지역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곳으로 2년 전부터 새 교회 건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맨해튼 모닝사이드 하이츠가 역사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갑자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회 측은 조닝 변경 전 이미 공사 퍼밋을 받았으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I hate Korean. 정말 위험한 발언을 그것도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중징계 요구에 학교 측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9월 초 버겐 아카데미 스페인어 교사가 11학년 수업 시간 중 한인 학생들을 향해 I hate Korean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사는 일본 학생들에게는 스시를 좋아한다, 중국 학생에게는 중국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한 한인 학생에게는 나는 한인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또 다른 11학년 수업에 들어가서는 아예 한국 출신들에게 손을 들라고 한 뒤 이들을 향해 나는 한인을 싫어한다고 또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인 학생들을 지목해 증오성 내용이 담긴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일부 한인 학생은 상담 교사에게 이를 알렸으나 특별한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학교 당국은 진상조사 및 엄중한 처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달여가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는 사건 이후 11학년 수업에서 배제되고 저학년 수업교사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 교장은 새 학기 들어 증오범죄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고 답해 엄중처벌 및 재발 방지가 아닌 사건 은폐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요 대학의 조기 전형 지원자 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일대는 올해 조기 전형 지원자가 5,733명을 기록, 전년 대비 13% 증가하면서 2008년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예일대는 조기 전형 지원자 수는 지원자들의 재능과 다양성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라며 그동안 예일에서 찾기 힘들었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저소득층, 소수계, 유학생 등의 조기 전형 지원자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대는 2만 1,400명의 조기 전형 지원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5% 증가했습니다. 2년 전에 비하면 31%나 증가했습니다. 또 조기 전형 지원자 중 5,648명이 소수계로 지난해보다 4% 많아졌습니다. 버지니아대 조기 전형 합격자는 내년 1월 발표됩니다. 최근 명문대를 중심으로 조기 지원자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경쟁률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 비해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대학들도 실력이 되고 입학 의지가 높은 학생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기 전형 지원자 수의 증가는 합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MTA 직원들이 뉴욕시 지하철 곳곳에서 승객들을 직접 만나 도와줄 예정입니다. 15일 MTA와 노조는 고객 서비스 대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대사들은 역내 부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손님들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에서 나와 역내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을 돕게 됩니다. 전철 지연을 안내하고 승객 혼잡 시에는 상황을 통제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토니 우타노 노조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승객들은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를, 직원들은 새롭고 더 좋은 급여가 지급되는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서비스 대사 직원들은 기존 급여에서 최소 시간당 $1 이상이 추가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355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1년여 동안 시행되며 이들은 특별 교육을 거친 뒤 근무 중에 눈에 띄는 유니폼을 착용하게 됩니다. 이들로 인해 역내 부스 시설에 공석이 생긴 역은 새로운 직원들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대사들은 그랜드 센트럴, 타임스퀘어, 유니온 스퀘어 역 등에 우선적으로 배치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인신 매매의 온상지로 변질되고 있는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합니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인신 매매가 만연하고 있는 마사지 업소들을 대상으로 당국 차원의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의안을 제안했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인신매매 단속반은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도 포함했습니다. 또 인신매매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노동 착취도 포함된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내 마사지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당국 차원의 점검은 시 행정 담당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발의안은 오는 21일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대대적인 인사 단행을 앞두고 LA 총영사가 조만간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하반기 재외 공관장 인사를 통해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미국 내 다수의 공관장을 교체하고 현 이기철 LA 총영사의 후임으로 김환중 재외동포 영사국 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외교부의 정확한 인사 이동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초까지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 측은 이번 인사 이동에 대해 외교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러싱 고등학교 교사 및 교직원 전원을 교체하는 극약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2014년 플러싱 고등학교는 성적 부진 학교로 낙인이 찍히면서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시는 총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교사, 교과 과정 등을 정비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현직 교사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고 교사채용위원회는 다시 교사를 채용합니다.
뉴욕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용의자 차량을 즉시 수배하는 앰버 경고가 발령됩니다. 15일 뉴욕시 의회 교통위원회는 뺑소니 차량 수배에 앰버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망이나 중상을 발생시킨 뺑소니 차량의 정보를 12시간 안에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브루클린에서 뺑소니로 사망한 방송 진행자 진스 폴의 사고 후 추진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맨해튼 펜스테이션 두 번째 선로 공사로 뉴저지 트랜짓 열차 일부 노선의 운행 시간도 변경되거나 취소됩니다. 뉴저지 코스트라인의 열차 운행 시간은 오전 출근 시간과 오후 퇴근 시간대 변경되고 노스이스트 코리도 노선의 열차는 오전과 저녁 운행 시간에는 뉴욕 펜스테이션에서 정차하지 않습니다. 또한 코스트 노선은 공사 기간 열차 운행이 저녁 시간대 취소됩니다. 14일 오후 11시쯤 플러싱에서 34세 앤디 손 씨가 체포됐습니다. 손 씨는 중국계 신분 도용 범죄 일당과 함께 위조 운전 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을 이용해 고가의 물품들을 구입하고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챙겨왔습니다. 체포될 당시에도 여러 장의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손 씨 일당이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지에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훔쳐 위조 신분증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다소 쌀쌀하겠지만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다가 오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간간히 흐리겠고 대체로 맑은 춥지 않은 날씨에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